최근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은 종목별로 뭐 등락은 있긴 하지만 코스피가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바닥을 다지고 바닥에서 좀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나타났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변화는 독일입니다. 최근 2차전지 주가와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업황 별로 안 좋죠.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있긴 하지만 일단 LG에너지솔루션,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실적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여줬고요. 뭐 여러 가지 보조금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몇 분기째 실적 쇼크를 이어왔던 흐름들에서 좀 방향성이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작점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 신뢰도가 낮고 최근 경기 불안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말 관세 정책 우려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반영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은 종목별로 뭐 등락은 있긴 하지만 코스피가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바닥을 다지고 바닥에서 좀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락바텀권에 다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차전지는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급락하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경기 부양을 말씀드렸는데 최근 나타났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변화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조기 총선이 있었고 유력한 총리 후보가 대두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시점에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걸고 왔거든요. 5천억 유로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기금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 거면은 인프라 투자와 국방비 지출하게 되면 GDP 전체 2%입니다. 역사적으로 제일 많은 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럽은 금리 인하를 아마 이번 주까지 해서 6번 연속 금리 인하를 하는 가운데 그동안 없었던 재정 정책이 들어온다? 유럽도 조금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중국이 조금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경기 부양 드라이브 걸면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하고 유럽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2차전지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날 거예요. 왜냐면은 전기차 판매의 80%가 중국, 유럽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전기차가 많이 팔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얘네 경기가 살아나네? 그러면은 전기차 수요는 더 나빠지지 않겠는데?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와중에 채권금리가 안정을 찾고 달러가 안정을 찾으면 가장 먼저 움직일 게 2차전지 관련된 원자재들이겠죠. 그러면 2차전지 소재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국과 유럽 경기 회복이 조금 더 가시화되게 된다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걱정들은 내려놓고 2차전지 관련된 원자재들이 그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반등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2차전지 소재들은 지금 가격 레벨보다는 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인 반전일지 기술적인 반등일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레벨은 아마 락바텀일 가능성이 높고 한 달, 두 달 뒤에는 지금 레벨보다는 15에서 2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관세 25% 부과가 국내 2차전지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너무나도 복잡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중국 관세입니다. 대중국 관세는 100%가 넘죠. 그럼 와중에 한국은 10% 보편 관세만 부과된다. 그럼 가격 경쟁력은 어디 있을까요? 근데 다만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 한국 2차전지 업체들이 납품을 하는 데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도 있죠. 지난 주말에 2차전지 소재나 2차전지 기업들이 좀 많이 빠진 이유는 중국과 유럽 간의 전기차 관련된 관세를 풀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또 빠진 거예요. 어느 정도 관세 때문에 중국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좀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풀리기 전까지는 유럽한테도 미국한테도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라볼 것은 트럼프가 계속 말합니다. 미국의 공장 지어라. 미국의 공장 지으면은 무관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은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된다면 여기서도 또 하나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라서 지금은 업황이나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로 많이 떨어져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실적 펀더멘탈 대비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림이 좀 과격하게 나왔는데 지금 가격 레벨이라면 그리고 관세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세가 너도 나도 다 부과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해득실에 따라서 움직일 거거든요.
단적인 예로 애플이 뭐를 하냐면 지금 중국과 관세가 부담이 높으니까 인도에서 수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인도 생산 비중을 늘리겠다. 왜? 관세가 좀 낮으니까. 그러니까 관세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싼 쪽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이런 과정에서 한국 2차전지에 대한 관세도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대비 가격이 저렴해졌다, 관세 경쟁, 가격 경쟁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알아본다면 저는 관세보다는 관세가 부과됐으니까 큰일 났어 라기보다는 관세가 미국,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 대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기나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과 유럽 간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전개되는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좀 더 업사이드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 판매량은 어떠한가요? 아직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이차전지 소재를 말씀드린 거예요. 전기차 앞으로 잘 팔릴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바닥 잡고 턴할지도 좀 저희가 장담드려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면은 중국과 유럽 경기가 경기 모양 드라이브가 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턴어라운드 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기대감들이 선반영되는 게 저희는 원자재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소재는 셋업체들보다는 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당분간은 2차전지 소재, 정보체 관련된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 최근 바닥을 잡고 등락을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또한 어떤 기업은 반등을 하다가 쭉 밀린 기업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밀린 기업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아직까지 전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향후 반등할 때, 바닥을 잡았으니까 이제 업사이드를 좀 볼 수 있는 그림이라서 종목 선별에서도 테크니컬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이런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2차전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꽤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차전지 업황이 좋았다면 오히려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2차전지 업황에 대한 불안, 실적에 대한 불안, 그리고 관세 이슈, 침체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공매도가 시장 수급에 더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좋은데 공매도 때문에 부러졌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 좋을 때 좀 안 좋은 부분들을 좀 증폭시키는 영향들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 주식 흐름 보면 변동성이 좀 커요. 이 차전지들이 급락하기도 하고 급등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또 한편으로는 이 차전지가 여기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쇼커버링, 공매도 쳤던 것을 매수하는 세력들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업황이나 주가 흐름에 따라서 공매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줄 뿐이지 공매도가 주가를 등락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안 좋을 때 더 안 좋게 하고 좋을 때 더 좋게 만드는 게 공매도다. 왜냐면은 안 좋을 때는 공매도가 더 매도 세력을 더하면서 좀 압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좋을 때는 쇼커버링이라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급등을 또 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박스권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게 된다면 굉장히 주가 탄력이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공매도가 가장 여러 가지 영향력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는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손실이 무한대죠. 그래서 쇼커버가 들어온 겁니다. 주가가 내가 공매도한 가격보다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 이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손실이 계속 누적되니까요. 그래서 쇼커버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자 보시는 HTS에 요즘 들어서 공매도 관련된 화면이 있을 거예요. 저희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그 화면에 일간 레인지를 정해주면은 공매도가 얼마가 들어왔고 평균 가격이 얼마 정도 있다. 그리고 평균 대비 얼마 괴리율이 있다를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 정도 선만 넘어가면 주가는 좀 빠르게 변하겠는데 라는 것들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종목들 중에서 평균 단가보다 높은 종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적이 괜찮은지 좀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또 하나의 매매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전지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목하면 좋을 점이 무엇인가요? 뉴스는 당연한 거긴 한데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중요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단추를 잘 끼워줬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확실하게 4분기보다 올라온다? 컨센보다 잘했다? 라고 하면 시장의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이제 4월 다음 주부터 4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요 1분기 실적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유럽 경기가 턴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올라온다는 것들은 저희도 아직까지 컨빅션 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중국 유럽 경기가 회복된다? 플러스 2차 전지 관련된 원자재들이 반등한다? 방향성이 바뀌었다? 라는 그 뉴스가 나오면, 2002 소재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2002 소재 기업들은 원자재에 대한 해지를 거의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재가 떨어지면 가치 주가 빠지고요. 원자재 올라가면 가치 주가 올라가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특히 기업과 연관성이 높은 원자재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동행성 또는 선행성까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 1분기 실적, 유럽, 중국 경기 회복 여부,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흐름들, 요 세 가지가 아마 2002 투자하신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